를 비추는 유일한 빛은 바로 스마트폰.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밤 풍경이겠죠. 하지만 이 습관 때문에 눈의 시신경이 약해져 시야가 좁아지는 녹내장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일단 시야가 좀 흐리고 시력이 좀 나빠진 것 같아서. 눈의 성인병으로 불리는 녹내장. 안압이 높아지면서 시야가 좁아지고 방치하면 실명까지 이룰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특별한 증세 없이 천천히 시력을 잃기 때문에 소리 없는 도둑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예상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많이 놀랬죠. 안과 전문의들은 어둠 속 스마트폰 사용을 눈을 혹사하는 가장 위험한 행동이라고 경고합니다. 주변이 어두워지면 빛을 더 받기 위해 동공이 확장되는데 이때 스마트폰 밝은 화면에 집중하다 보면 안압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연구팀 조사 결과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을 15분만 사용해도 안압이 25%나 상승했는데 이는 밝은 곳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치였습니다. 녹내장 환자 또한 최근 5년 사이 30% 가까이 가파르게 늘어났는데요. 안압에 영향을 주는 고혈압과 당뇨 환자가 늘어난 데다 스마트폰 등이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진 탓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혈관이 수축하는 겨울철이면 급성 녹내장도 주의해야 합니다. 증상 없이 시력을 앗아가는 만성 녹내장과 달리 급성은 눈통증과 두통, 구토 등 몇 가지 증상을 보입니다. 이때 신속하게 안압을 낮추는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자칫 몇 시간 내에 시신경이 영구 손상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제가 아픈 녹내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겨울에는 아무래도 실내 활동도 많이 하게 되고 이제 낮 시간이 짧고 밤 시간이 길다 보니까 조금 어두운 환경에 눈이 많이 노출이 되고. 예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불을 켜는 건데요. 스마트폰 등 근거리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스탠드라도 켜서 눈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좋습니다. 또 땅콩이나 당근 등 항산화 물질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고 정기적인 안저검사를 받는 등 일상 속 관리도 필수입니다. 이미 증상이 나타난 고령층은 치매 위험이 1.8배가량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눈 건강은 물론 뇌 건강도 함께 챙기는 게 좋습니다. 이슈픽 박은주입니다. 나 혼자 사는 삶에 만족하는 이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중년 남녀 5명 중 1명은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특히 소득이 높을수록 결혼 대신 혼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달라진 결혼관을 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6살 직장인 박다나 씨. 앞으로도 결혼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치솟는 집값과 생활비도 부담이고 또래들과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현재의 삶이 만족스럽습니다. 집값 같은 경우도 일단 저 혼자 살 때보다 거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이제 부담이 생기게 된 것도 이제 만약에 육아까지 하게 된다면 이제 교육비라든지 아니면 이제 정말 생활비라든지 이런. 결혼이 부담스럽거나 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늘면서 중년 미혼 남녀의 비율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의 40, 50대 중년의 미혼자 비율은 2년 사이 12%나 늘어 5명 중 1명꼴입니다. 전문직이나 화이트칼라 등 미혼자의 소득이 높을수록 홀로 사는 1인 가구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경제적 자립도가 높을수록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결혼을 안 했고 아이가 없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좀 할 수 있고 의사결정할 때 이제 혼자 해도 되는 거잖아요. 신혼집 마련이나 자녀의 양육비, 교육비 걱정 등이 결혼 부담을 키운 결과란 분석도 나옵니다. 비용이 많이 드니까. 나 혼자 사는 삶에 해외에서 살다가 전문직이나 화이트칼라 등 미혼자의 소득이 높을수록 홀로 사는 1인 가구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경제적 자립도가 높을수록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결혼을 안 했고 아이가 없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좀 할 수 있고 의사결정할 때 이제 혼자 해도 되는 거잖아요. 신혼집 마련이나 자녀의 양육비, 교육비 걱정 등이 결혼 부담을 키운 결과란 분석도 나옵니다.
비용이 많이 드니까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거, 질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은 거고. 나 혼자 사는 해외에서 살다가 갑자기 귀국하게 된 A씨. 국제학교에 두 자녀를 보냈습니다. 연간 수천만 원의 학비에도 교육과정과 수준 모두 기대 이하였다고 말합니다. 너무 영어가 안 되시는 한국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이 어떻게 외국 학교에 대한 실정을 아셔서 입시 상담을 할 수 있는 걸까? A씨 자녀들이 다닌 곳은 정부 인가를 받지 않은 이른바 미인가 국제학교입니다. 정식 학교가 아니어서 국내에서 학력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부 인가를 받은 국제학교가 전국에 단 7곳밖에 없고 자녀의 외국 대학 진학을 노리는 학부모 수요도 커지면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인가 국제학교가 급증했습니다. 약 130곳 정도로 추정됩니다. 집이랑 거리가 좀 멀어서 이제 통학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어서 이제 현실적으로는 조금 선택하기가. 초중등 교육법은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않은 채 학생을 모집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미인가 국제학교들이 불법 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폐쇄 명령이나 고발,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습니다. 폐쇄 명령에도 운영을 계속하면 내년부터는 이행 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년 3천만 원이 최대여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KBS 뉴스 지난해 9월 여행사 노랑풍선의 공식 대리점에서 신혼여행 상품을 계약한 박모 씨. 4월에 출발하는 1,000만 원짜리 동유럽 여행 상품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리점 직원은 할인을 이유로 현금 결제를 유도했습니다. 현금으로 해야지 15%인가 페이백을 백화점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대리점과 연락이 끊겼고 본사에 문의하니 예약 내역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결혼 자체가 신혼여행 말고도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데 황당하고 난감하고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에요. 저는 도대체 어떻게 브랜드를 믿고 소비를 해야 되는지. 알고 보니 대리점 직원 A씨가 본사 계좌로 이체해야 할 여행 상품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겁니다. A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고객은 현재까지 약 190명. 피해 금액은 수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직원은 이미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됐는데 노랑풍선 측은 대리점의 개별 과실에 대한 보상 규정은 없다는 입장. 당장 설 연휴 여행 계획을 세웠던 피해자들을 막막하기만 합니다. 2월 14일이요. 대리점에서 전화도 안 받고 해서 가보니까 문도 닫혀져 있고. 보상이 어렵다던 노랑풍선 측은 KBS 취재가 시작되자 본사에서 예약 내역이 확인된 고객들에겐 차질 없이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약 내역조차 없는 경우 보상은 여전히 막막한 상황입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이 접수한 여행 패키지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3,200여 건. 이 가운데 80%는 계약 불이행이었습니다. KBS 뉴스 황희두입니다. 강하게 내릴 쬐는 한낮의 햇살 아래 가벼운 옷차림, 양산에 시원한 음료를 든 모습까지 거리 풍경은 이미 여름입니다. 맑은 날씨, 강한 햇볕에 산맥을 타고 넘어온 고운 건조한 동풍이 더해진 탓인데 서울 등 서쪽 지방은 4월 중순부터 계절의 시계가 한 달 이상 앞서가고 있습니다. 최근 맑은 날씨에 산맥을 넘어 고온 건조해진 공기의 영향으로 서쪽 지방은 예년보다 5에서 10도가량 높은 기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일 이후에는 기압계가 변화하면서 예년과 비슷하거나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고 기온이 잠시 주춤하더라도 이른 더위의 기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다음 달과 여름이 시작하는 6월까지 평균 기온이 예년보다 높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실상 6월 전부터 여름이 시작할 가능성이 큰 겁니다. 한반도의 여름은 점점 빨라지고 길어지고 있는데 과거 6월 11일쯤 시작되던 여름이 최근 5월 31일로 열흘 이상 앞당겨졌고 여름의 길이도 98일에서 118일로 20일가량 늘었습니다. 1년 중 3분의 1이 여름이 셈입니다. 특히 올해는 해수면 온도가 크게 오르며 10년 만에 슈퍼 엘니뇨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여름철 극한 날씨가 잦아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엘니뇨 발달 초기로 완전히 진입을 했고요. 바닷속 깊숙이까지 이렇게 연료량이 가득 차 있으면 엘니뇨가 크게 발달하는데 그런 전조가 지금 보이고 있어서 슈퍼 엘니뇨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굉장히 무덥고 습하면서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많이 때때로 내리는 그런 여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길어진 여름은 곧 치명적인 위험 기상에 노출되는 기간이 늘어나는 걸 의미합니다. 기록적 폭염에 따른 온열 질환과 예측하기 힘든 복합 재난에 대비해 더욱 정교하고 선제적인 방제 대책이 시급합니다. 강하게 오늘 오전 10시 반쯤 경기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20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시작된 곳은 14층. 해당 세대에 살던 60대 남성 한 명이 아파트 아래로 추락해 숨졌고 이후 집안에서 50대 아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대피 과정에서 주민 일부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10여 명은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차에 그냥 막 유리가 떨어졌거든. 그래서 폭발 소리가 나더라고. 나는 안에 있어서 못 봤는데 이 사람은 사람 떨어졌다고. 당초 숨진 남성은 대피 과정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소방 최초 신고에서 아파트에 불이 났고 사람이 추락했다고 언급된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화재가 한창 진행된 이후가 아니라 사고 초기나 직전에 추락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 현장에서는 남성이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지 15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30여 대와 소방관 100여 명을 투입해 불이 난 지 2시간 만에 잔불 정리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 숨진 부부의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혜지입니다. 네, 규칙적으로 잘 자는 거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건강에 필수적이죠. 성인 수면을 15년 동안 관찰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요? 예, 한 대학병원 연구팀이 이 40대에서 60대 성인 9,000명을 15년간 관찰을 한 것인데요. 하루 8시간 이상 자는 사람은 사망 위험이 27% 높았고 7시간 미만으로 적게 자는 경우도 11% 높았습니다. 연령에 따른 차이도 있었는데요. 40대는 잠이 부족할 때, 60대 이상은 잠을 너무 많이 잘 때 건강에 더 취약했습니다. 또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6시간 58분으로 OECD 평균보다 18% 부족했고 매일 숙면한다는 비율도 7%에 불과해서 글로벌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연구팀은 규칙적인 수면 습관과 하루 7시간 안팎의 충분한 수면이 건강을 지키는 핵심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설 연휴 이틀째인 오늘도 서울역에는 귀성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향하는 시민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했는데요. 네, 지금 그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백유빈 기자,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서울역에 나와 있습니다. 연휴 이틀째인 오늘도 서울역은 귀성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오후에도 역산의 의자는 물론 카페나 식당에도 빈자리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인데요. 양손에 캐리어나 선물그러미를 들고 발걸음을 재촉하는 귀성객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파주에 계신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보기 위해 대구에서 올라온 가족들도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날 생각에 설레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시민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파주에 계셔서 대구에서 서울까지 올라왔고요. 이제 그 경복궁이랑 청계천 갈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용돈을 좀 준비했고요. 네, 세뱃돈도 많이 받아갈 거예요. 지금 거의 작년 연말에 보고 2달 만에 보는 거여서 되게 설레고 또 가서 이제 용돈도 좀 드리고 할 예정이어서 기분 좋습니다. 26년 돌아왔는데 이제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 무탈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네, 기차표가 아직 여유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예매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아직 표를 구하지 못하신 분들은 열차 예매를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오후 3시 기준 전체 기차표 예매율은 80.5%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하행선 예매율은 94.1%로 사실상 좌석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경부선은 97.3%의 높은 예매율을 보이고 있고요. 호남선과 강릉선은 96%, 전라선은 9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오는 18일까지를 특별수송 기간으로 정하고 오늘 하루만 35만 4천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매를 못하신 분들은 수표가 나올 수 있으니 수시로 코레일 앱이나 홈페이지를 살피셔야겠습니다. 즐거운 설 연휴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연합뉴스TV 백유빈입니다.
올해로 4년 차를 맞은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난해 1,500억 원 넘게 모금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답례품 중심 구조에 머물러 기부자가 실제 지역을 방문해 소비하고 관계를 맺도록 하는 유인책은 부족한데요. 지자체들이 체험형 답례품을 내놓고 있지만 관심이 저조해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김성국 기자입니다. 논산의 한 딸기 농장.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정성스레 딸기를 땁니다. 딸기 맛있어요.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딸기 따서 재밌어요. 방문객이 직접 딸기를 수확하고 맛볼 수 있는 체험형 농장입니다. 논산시는 이런 딸기 체험 관광을 고향사랑 기부자의 답례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산품인 딸기를 고향사랑 기부자의 답례품으로 내세워 지난해 31억 원을 모금했습니다. 모금액 기준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 중 9위, 충남에서는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체험형 답례품은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24건에 그치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장에 오시는 손님들도 논산에서 고향사랑 기부제로 딸기 수확하는지 많이 모르세요. 올해부터는 체험형 답례품을 이용하면 각종 할인 혜택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요식업에 대해 할인받을 수 있는 투어 패스권, 그리고 지역 관광 명소에 대해서 싸게 다닐 수 있는 그 투어 패스권 및 지역 특산품에 대해 싸게 살 수 있는 체험형 답례품은 기부자가 직접 지역을 오가며 소비하고 활동하는 관계 인구로 확장될 수 있어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체험형 상품을 생산하고 연계하는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4년 차에 접어든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를 지역 방문과 소비로 연결해 꾸준한 관계로 만드는 전략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적용 범위를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까지 확대합니다. 3만 명의 청년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취업제도란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각종 취업 지원과 생계 안정을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2021년 제도 시행 이후 163만여 명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추경 예산 786억 원을 편성해 그동안 제도적 한계로 지원이 어렵던 취업 경험이 없는 저소득 청년 3만 명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착순으로 3만 명을 선발해 월 60만 원의 구직수당을 6개월간 지원하고 취업 후 장기 근속 시 최대 150만 원의 취업 성공수당도 지급합니다. 신청 대상은 15세부터 34세까지 청년으로 전국 고용센터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시장에서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휴지를 사용한 여성이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그제 밤 9시쯤 관악구 신림동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여성이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은 당시 화장실에 비치된 휴지를 사용한 후 통증을 느낀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 조사 결과 여성이 쓴 휴지에는 성분을 알 수 없는 이물질이 묻어 있었습니다. 즉각 테러 또는 유해약물 범죄 가능성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는데 이어진 경과는 반전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장비가 수거됐고 한 20대 남성이 자신이 설치했다며 경찰에 자수한 겁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 피의자는 화장실에 불법 촬영 장비를 설치하다가 휴지 등의 접착제 성분을 묻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일단 접착성 물질에 의한 피해로 추정된다면서 정확한 내용은 감식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에서 산속에 조난됐던 19살 대학생이 초코파이로 37시간 넘게 버틴 끝에 구조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 학생은 등산 중 일행과 떨어진 뒤 길을 잃고 산속에 고립됐습니다. 휴대전화 신호까지 끊긴 상황에서 가지고 있던 초코파이와 계곡물로 버텼는데요. 조난 37시간 만에 발견됐을 당시 탈진 상태였지만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었고 주머니에는 초코파이 4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연이 알려지자 베트남 누리꾼들 사이에선
초코파이를 생존 키트에 넣어야 한다는 반응까지 나왔고, 이에 오리온 베트남 법인은 해당 학생을 찾아 신제품 초코파이와 과자 등을 전달하며 무사귀환을 축하했습니다. 베트남 파이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초코파이는 명절 선물로 주고받을 만큼 국민 간식으로 통하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생존의 아이콘이라는 명성까지 얻게 됐습니다. 베트남의 중동 전쟁 영향에 따른 원료와 포장재 수급 차질로 화장품 업계도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화장품 생산 업체들이 모여 있는 남원 특화단지에 안태성 기자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화장품 제조와 판매 업체 23곳이 입주해 있는 남원 바이오 산업 특화 단지입니다. 한 업체의 공장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생산 설비들이 멈춰 있습니다. 중동 사태로 원자재 수급이 어려워 가동률을 낮춘 건데 벌써 한 달째입니다. 설상가상 2달 전 아랍에미리트에 보낸 수출 선적 물량마저 아직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항로가 막힌 건데 제때 대금 회수도 어렵게 됐습니다. 기존에 있던 재고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제조해서 우선 포장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납품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언제까지 결정 수 있는지 확실치 않고요. 또 다른 업체, 중동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확실성에 대체 원료 확보를 위한 자체 연구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성과를 내기 쉽지 않고 많은 인력과 비용이 따른다는 게 업체로선 부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몇 수십 분도 할 수 있는 어떤 실험의 어떤 결과물도 내야 되고 이거를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바이어하고 상의를 해서. 남원시도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수급이 어려운 원료는 지역 특화 국내산 원료도 대체하고 기존의 수출 지원 사업을 촘촘하게 확대하는 등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K-뷰티 산업의 한 축으로 떠오른 남원 바이오 산업 특화단지. 입주 업체들은 탁상 행정이 아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특단의 지원 대책을 바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전입 사유를 보니까 직업이 32%로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으로 집 때문에가 26.5%, 가족 때문에가 24.2%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귀촌한다고 하면 막연히 물 좋고 공기 좋아서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전입 사유를 보니까 직업이 32%로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으로 집 때문에가 26.5%, 가족 때문에가 24.2%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귀촌한다고 하면 막연히 물 좋고 공기 좋아서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전입 사유를 보니까 직업이 32%로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으로 집 때문에가 26.5%, 가족 때문에가 24.2%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귀촌한다고 하면 막연히 물 좋고 공기 좋아서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전입 사유를 보니까 직업이 32%로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으로